오늘 6월 3일 9번째 주 수업입니다. 오늘은 여러 장비나 이런 거를 총 동원해서 영상을 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웹캠을 2개를 가져왔거든요. 평상시 수업할 때 사용하던 웹캠하고 보조 웹캠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연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으로 제작을 하던 뭐 스마트폰으로 제작하던 데스크탑으로 제작하던 간에 뭔가를 제작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스마트폰 화면을 PC에 이제 띄우기.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직무교육 받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기가 뭐냐 이거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기기가 뭐냐 이거야. 안드로이드인지 아니면 아이폰인지 이런 거. 아이폰을 띄우려면 또 프로그램이 달라요. 안드로이드는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우리 그 스마트폰 안에 앱을 하나 띄우면 돼요. 그 앱이 이름이 뭐냐면은 삼성 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삼성 우주폰 갤럭시라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삼성 우주폰의 경우에는 삼성 플로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플로우. 얘가 하고 얘가랑 PC 버전 삼성 플로우를 같이 실행해 놓으면 돼요. LG폰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또 그거 호환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사과폰을 쓰고 싶었어요. 애플을 쓰고 싶었는데, 왜냐면 이 애플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원래 영상 편집이나 이런 그래픽에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포토샵이 있죠. 포토샵이 본래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가 아니라 PC가 아니라 맥에서 사용하던 거거든요. 애플 컴퓨터에서. 그게 특화되어 있는 컴퓨터예요. 그러다가 이제 펜티움이라는 거로 이 인텔 CPU가 발전되면서 여기서도 포토샵이 돌아간다는 걸 확인되고 나니까 이제 아도비사가 PC용으로 바꾸고 시작한 거죠. 원래는 맥용이에요. 그래서 애플폰을 쓰고 싶었는데 제가 강의를 할 일이 있잖아요. 강사란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제가 쓰고 싶은 핸드폰은 애플폰이었지만 대다수들이 아마도 삼성폰을 쓸 거다. 보니까 삼성폰을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저도 삼성폰 쓰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쓰는 모델 때문에. 얘가 좋아서 싫어서 그게 아니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핸드폰이 삼성폰이거든. 그래서 저도 삼성폰을 쓴 거예요. 근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은 LG께 더 좋다고. 가전제품은 LG께 좋대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중화된 게 뭐냐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게 삼성을 많이 쓰더라 이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사과폰을 쓰고 계시는 선생님인데 수업 때문에 중고폰으로 삼성 걸 하나 더 샀대요. 그래야만이 호환을 해서 설명하기가 수월하다 이거지.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제 핸드폰에 안드로이드 폰이 여기 이제 있어요. 여기 삼성의 플로우를 제가 실행할 거예요. 먼저 실행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안에 삼성 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이 여기 있네. 삼성 플로우. 얘를 실행할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뭐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가 연결이 되는데, 이때 삼성 플로우를 사용하려면 이 핸드폰하고 얘를 연결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받으려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놓고 여기에서
기기를 찾아야지. 그러면 여기에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 핸드폰 찾았네. 여기 이정민 원장 핸드폰을 찾았어요. 그 얘를 등록할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새로 등록이 되겠죠. 그렇죠?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인증번호가 들어가야 돼. 인증번호가. 다시 아까 제가 삼성 플로우라는 이 프로그램을 PC에서 띄웠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에서 설치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설치하시냐면 여러분 인터넷 창에서 제 홈페이지 가면은 여기에 제가 넣어놨는데 전문 포털이라고 해서 여기에 MS 앱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포털 전문이라는 곳에 MS 앱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플레이 스토어는 구글 거잖아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앱이라고. MS 앱. 그럼 여기 가서 여러분이 검색하셔야 돼. 삼성 플로우. 삼성 플로우 검색하시면 이렇게 삼성 플로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검색창에다가요. 여러분들이 삼성 플로우라고 검색하시잖아요. 이렇게 삼성 플로우 검색하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연결하는 요 앱이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이걸 누르면 이건 구글 플레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잖아요. 어차피 구글 플레이 앱에는 여러분 삼성 스마트폰에는 삼성 플로우가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안 깔려 있으면 얘를 눌러서 깔리시면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검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가면 여기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를 받으려면 뭐 열기 눌러야 되고, 그렇죠? 여기에서 뭔가를 또 검색하셔야 되겠죠? 여기 돼 있네. 여기는 설치되어 있다고 나오네. 그렇죠? 만약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이 다운로드 받으려 그러면 MS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설치한 거를 가지고 지금 요렇게 이 장치를 찾는 거예요. 지금요. 예. 뭐냐면은요, 데스크탑 여기에 인증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라고 해서 요거를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서도 확인을 눌러주면 요 번호를 가지고 서로 이 컴퓨터랑 스마트폰이 연결됐다고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컴퓨터가 연결이 된 게 떠요. 이렇게. 그럼 요거예요. 요거 두 번째 왼쪽에 있는 거 말고 두 번째 거를 클릭하면 이제 제 핸드폰이 여러분한테 이제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 제 핸드폰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 핸드폰이고 여러분은 제 핸드폰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궁금하시면 지금 안 되시면 댁에 가서 연습하세요. 이거 붙잡고 씨름하다가 진도 못 나가면 안 되잖아. 예,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검색하면 설명 잘 해놓은 거 많단 말이에요. 그거 보시면서 하셔야 되고, 이때 이 기기는 두 대만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에 연결을 하고 싶은데 집에 있는 컴퓨터랑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만 저는 두 대만 연결해 놓고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연결해 놓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화면을 띄워드려야지. 이제 이렇게. 예. 자, 지금 제 핸드폰을 띄워놨고요.
이 핸드폰을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 연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핸드폰 창은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가로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가로로 돌아가요. 가로로 돌리면 가로가 돌아가고 세로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문자 보내는 기능을 내가 설명하고 싶어. 문자 보내는 기능을. 그러면 얘를 가로로 돌리면 얘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화면을 그냥 띄워 드린 거고, 이게 뭐야, 1,500원 쓴 게 여기 띄워놨나요? 해필이면 왜 그게 나왔대? 이렇게 되면은 이 화면을 녹화할 때는 몰라도, 그렇죠? 이 화면을 녹화할 때는 몰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OBS에는 연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왼쪽에, 잠깐만요. 여기 보면 왼쪽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거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캡처해야 되겠죠. 그렇죠? 윈도우를 캡처할까요? 윈도우를 캡처하면 이 윈도우 중에 어느 화면인지를 봐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삼성 플로우 화면, 이 삼성 플로우 화면을 제가 연결을 하겠다고 하긴 눌렀는데, 문제는 이 삼성 플로우 화면이 일로 안 넘어가죠. 지금요. 삼성 플로우 화면이 요거에 지금 이렇게 이건데, 삼성 플로우 화면이 여기 안 뜨죠. 그렇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화면을 띄웠을 때, 이 화면이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안에 요즘 그 뭐더라? 삼성이던 이거 있어. 쿠팡 플레이라고 아세요? 쿠팡 정기적으로 결제하시는 분들 있잖아. 배송비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회비 납부하시는 멤버들은 이 쿠팡 플레이라 그래서 동영상, 유튜브처럼 동영상, 여기 영화나 이런 걸 제공해줘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뭔가를 하나 선택하면 여기는 영화를 볼 수 있거든요. 영화? 드라마, 영화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넷플릭스처럼 그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줘요. 모르시고 계셨나 보다. 이런 영화 같은 것도, 기생충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얘를 제가 이제 여기서 보니까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삼성 플로우를 연결해서 이 PC에다 띄워놓으면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 막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띄울 때는 여기는 윈도우 캡처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가 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모니터 자체를 한번 여기다 설치해 볼게요. 모니터. 근데 이렇게 보면 힘들죠? 이렇게 보니까 힘드니까 얘를 오른쪽에다 치울 거예요. 아니면 이 삼성 플로우를 오른쪽에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그래서 보조 화면을 제가 캡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조 화면을 캡처하면 요게 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꽉 차게 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꽉 차게 띄울 수 있죠. 요런 식으로 띄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되게 불편한 게 많아요. 특히 지금 저는 화면이 왼쪽 화면은 1920 해상도고 오른쪽 화면은 1280 해상도거든요. 해상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OBS 프로그램을, 일단은 OBS를 제가 오른쪽으로 띄울 거고요. OBS를 제가 오른쪽으로 띄울 거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를 메인을 띄울 거예요. 메인.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이니까 요게 녹화되는 화면이거든요. 그리고 이 녹화를 하기 위한 OBS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오른쪽에 띄워놨잖아요. 오른쪽에 띄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지금 이 녹화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겠지만은
현재 얘를 가지고 녹화는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해상도가 다를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아무래도 요 내용,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생방송으로 송출이 되던 얘가 녹화가 되는 화면이기 때문에 얘를 기본 화면에 두셔야 되고, 노트북에 이 화면이 떠야 되고, 노트북 화면에 얘가 떠야 되고, OBS는 어디다 놔야 될까요? OBS는 오른쪽에 있는 보조 모니터에다 OBS를 띄워놓고 명령을 걸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는 왼쪽 오른쪽 두 개를 놨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모니터가 뒤편에 있잖아요. 보조 모니터가. 보조 모니터가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OBS를 어디에다가? 오른쪽에다 놓자 이거죠. 자,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OBS를 이용한 녹화 방법을 할 때는 노트북 화면을 이게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모니터 화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를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트북 화면이 좌측에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모니터 화면 얘가 우측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OBS는 어디에다가? 우측에 보조 모니터에다 OBS를 띄우고, 좌측 메인 모니터, 그러니까 이제 노트북이 되겠죠. 그렇죠? 노트북에는 여기는 이제 강의에 필요한 화면을 띄워 놓으시는 거예요. 생방송을 하실 때도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생방송으로 송출이 돼야 되고, 녹화가 되더라도 이게 녹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화면을 세팅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삼성 플로우는 이 안에 어딘가 있겠죠. 지금요 이렇게 띄워놨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이거를 가로 세로로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띄울 때는 굳이 가로 세로 돌리지 말고요, 그냥 화면만 크게 놓으세요. 화면만 크게 놓으시면 중간에 시커멓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가장 깔끔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이제 엑스 레코더라든지 비디오 에디터에 들어가면 요런 거 있잖아요. 키네마스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만약에 얘를 사용한다 그러면 얘는 알아서 가로로 변해요. 얘는 알아서 가로로 변한다고.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바뀌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작업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돈 내고 하라네. 씨. 그냥 하면 되는데 제가 뭐 잘못 눌렀나 봐. 예. 그럼 가로로 화면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해서 녹화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전체 화면은 여기에서 마우스를 클릭했지만 원래 화면을 돌리려면 키보드에서 ESC키를 눌러야 화면이 돌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데 누르면 이 화면은 뒤에 숨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그래서 OBS를 이용해서 녹화를 하던 뭐를 하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OBS에 가서 어디 갔더라? 여기 있네. 여기 녹화 시작을 누르면 돼요. 이 제어를 제가 왼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지금 요렇게 제가 요 자체도 녹화가 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오른쪽 화면에 놓고 여기에서 녹화 시작을 누른단 말이야. 녹화 시작을 누르면 지금 녹화가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녹화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녹화를 계속 하고 있거든.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제 얼굴 들어가 있잖아요. 항상 제 얼굴이 여기 이제 사진이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이제 녹화를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삼성 플로우에 가서 이런 것도 아까 우리 받아봤고요. 홈페이지에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런 것도 있어요. 하고 여기다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설명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다 끝날 것 같으면 뭐를 하면 된다? 녹화 중단을 하면 돼요. 녹화 중단을 하면
그 녹화 중단된 내용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 컴퓨터 열어서 여기 동영상이라는 내 PC 안에 동영상 폴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문서 폴더, 뭐 사진 폴더, 음악 폴더 보면 동영상 폴더가 있는데 이것이 방금 전에 녹화된 내용일 거예요. 녹화가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지금 녹화 중단이라고 돼 있는 걸 봐서는 녹화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녹화가 된 거죠. 그렇죠? 여기 제 얼굴 들어가 있잖아요. 항상 녹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럼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밴드에 올려놓으시거나, 근데 좀 꾸며야 되죠. 그렇죠? 꾸며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꾸밀려면 이제 좀 더 다른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하신 거에다가 꺼내놓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저는 이제 옮겨 놓을 거예요. 오늘 수업한 거 이것도 옮겨 놓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엑스레코더라는 앱이 있죠, 우리요. 엑스레코더 우리 공부했잖아요. 첫날. 엑스레코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엑스레코더를 이용하면 요런 게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런 게 뜬단 말이에요. 요거를 마우스로 누르면 요게 이제 녹화 기능이니까 얘를 누르면 녹화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 빨간색 누르면 녹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녹화 들어가서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럼 시작 버튼 누르는데 얘는 세로로 들어가죠. 지금 세로로. 그렇죠. 스탠바이 원 녹화 들어가면 자, 엑스레코더라는 걸 이용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화면에 들어가서 아까 보신 대로 이 쿠팡 플레이나 삼성 TV 플러스 같이 이렇게 VOD를 제공해주는 이런 앱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비진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엑스레코더가 안 되면 모비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뭐를 배웠냐면 AR, VR 기능을 배웠어요. AR, VR 기능을 배웠는데 증강현실 같은 것도 스마트폰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코딩을 해가지고 애들 엄마하고 이렇게 보여줬더니 애들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깔깔대고 웃더라고. 스마트폰에서 갑자기 오르골 소리가 나오고 뭐 여러가지 그런 기능들을 배웠거든요. 직무교육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PC 밴드 말고 모바일 밴드를 가지고 자, 밴드를 개선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 가서 밴드를 새로 개설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라는 걸 보여드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제가 녹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있는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밴드에 비대면 강의 제작에 여기에 지금 자료가 하나 올라왔는데, 자막 넣는 거? 오늘 자막 넣는 거는 아니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설명을 하면서 여기 핸드폰 안에 이렇게 알림줄을 내리면은요, 여기에 지금 요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거 이때 정지를 누르면 녹화가 멈춘 거예요. 예. 그럼 녹화된 영상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녹화된 영상을 가져와야 이걸로 가지고 편집을 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요 안에 갤러리로 들어가면 영상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어디 갔어? 여기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이 안에 이거는 옛날 건데 이건 아니고 여기 스크린 캡처 안에 지금 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리가 안 들려. 밑에 영상에 지금 작업한 게 보이거든요. 소리가 안 들어갔나 보네. 뭐가? 아, 소리를 꺼놨구나. 모비길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엑스 레코더가 안 되면 모비길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삼성 플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가 컴퓨터 스피커에서 들려요. AR, VR 기능을 배웠는데 그래 저는 지금 무선에 이어셋을 연결했잖아요. 헤드셋을요. 그래서 제 여기 기기에서 음성으로 녹음을 했고. 애들 엄마하고 이렇게 보여줬더니 애들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깔깔. 예, 이런 거를 지금 작업을 한 게 여기 보이네요. 스크린 캡처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네. 스크린 캡처라는 폴더 안에. 예. 그래서 이거를 지난 시간에 여기다가 얼굴을 집어넣는 기능도 있고 모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안 쓸 것 같으면 닫아야지. 이렇게 닫아야지.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영상을 작업한 거를 준비를 해 놓고 이걸 이제 복사해서 내 컴퓨터에서 띄워 놓고 이제 아니면 모바일에서 편집할 것 같으면 이제 얘를 그대로 핸드폰에서 편집하면 되고 그 이제 편집 프로그램을 배울 때 우리가 자막을 넣는 거를 배울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파워포인트를 띄워놨는데요. 얘를 슬라이드 쇼를 하면 모니터가 하나 있을 때는 기본 모니터 화면이 하나니까 여기 알아서 쇼가 되는데 쇼를 누르면 쇼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모니터가 두 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쇼 화면 말고 또 다른 화면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결과를 보는 건데 제가 여기 가서 쇼 설정을 한번 가볼까요? 쇼 설정. 파워포인트에 가면 모니터를 듀얼로 해놓으신 분만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모니터가 싱글로 되어 있는 분도 해보셔도 되는데 화면이 약간 다를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슬라이드 쇼 설정에 제가 들어가 보면 오른쪽 여기에 보세요. 기본 모니터에 보일 거냐 또 다른 보조 모니터로 보일 거냐 이거죠. 자, 기본 모니터로 볼 거냐 쇼 모니터 2로 볼 거냐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상태 보조 모니터에다 쇼 뭐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은요 여러분 이 화면 처음 보실 거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들이 여러분들 크게 보는 화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기본 모니터로 돼 있으면 슬라이드 쇼를 들어가면 얘가 이제 아까 만들어졌던 샘플로 만들어졌던 화면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오신 분들이 보는 화면이고 발표자는 요거 다음 화면도 알아야 좋잖아요. 이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럴 때 제가 오른쪽 화면을 띄워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만약에 모니터 2로 바꿔놓고 나서 쇼를 하면은요 제 오른쪽에 있는 기본 모니터에 이제 슬라이드 쇼 내용이 보이고 이게 이제 관리자 화면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이 화면이고 요게 요 다음에 보이는 화면이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다음 버튼 누르면 이게 이제 시청자들한테 보이는 화면이죠. 오시면 청중들이 보는 화면이고 요게 다음 화면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왜 사이즈가 조절이 안 돼? 이걸 더 크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하면서 오른쪽을 보는 거야. 그러면 요 영상이 끝나고 나면 오른쪽에 있는 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오른쪽을 슬쩍 보면은 대략 알 거 아니야. 아, 다음에 요걸 설명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다음 화면을 넘기면 이제 이 화면이 나오고 모핑은 이제 그 다음 화면이 되는 거죠. 이게 듀얼 모니터에는 이게 가능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싱글 모니터로 되면은 다음 화면이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다 못 외우니까 이거를 프린터로 인쇄한단 말이야. 어떻게 인쇄하냐면은요. 파일에 가서 인쇄를 걸 때 요거 전체 슬라이드가 아니라 개요로 인쇄를 해요. 슬라이드 노트로 인쇄를 해요.
그러면 요 슬라이드 밑에요. 요 밑에 보면 글 쓰는 공간이 있거든. 여기 메모 노트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미리 여기다 나열을 해놔. 그래서 인쇄를 하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시청자들이 보는 내용이죠. 그렇죠? 잠깐만요. 여기는 이제 청중들이 보는 화면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메모를 따로 한단 말이야. 메모한 내용이 여기 프린터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내용을 설명한 거다 뭐 라든지 뭐 여기 청중들 중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을 이거 지명을 해가지고 뭘 질문을 한다든지 요걸 여기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발표자들이 그걸 보면서 발표자가 이 화면을 인쇄된 거를 보면서 다음 내용이 뭐고 넘겨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니터를 듀얼로 나오면은 별도 모니터에 하나가 더 뜨니까 좋죠.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될지.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 설명 쓰는 난 아래쪽에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뭐가 충돌이 돼서 그 화면이 지금 열리지가 않는데 뭐든지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요 아래쪽에다가 메모하는 기능이 있어요. 슬라이드 노트라고 해서 요 밑에 슬라이드 노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마우스로 잡아서요 슬라이드 노트 자리를 마우스로 잡아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올라가질 않아요. 저는요 일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공간이 커지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여기다 쓰는 거야. 특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청중을 바라보고 한박 웃음을 짓는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라고 크게 외친다. 그러면 아마도 청중들도 안녕하세요 라고 화답을 할 것이다. 이럴 때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아무개입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 자기소개를 한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나리오는 청중들이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파일에 가서 인쇄를 할 때 이렇게 인쇄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인쇄하는 거는 청중들이 보는 인쇄죠. 청중들이 보는 거는 이게 2개씩 인쇄도 드릴 건지 뭐 3개씩 인쇄도 드릴 건지는 이거는 청중들한테 드리는 내용이고 발표자가 봐야 될 인쇄물은 요거야. 슬라이드 노트. 그럼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가 시나리오 써놓은 거 같이 인쇄가 되는 거죠. 선생님 이해되셨습니까? 어딘지? 예. 이 슬라이드 노트를 인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오른쪽 화면에 지금 이 OBS를 튀어놓고 오른쪽에는 제 얼굴이 이만큼 나온다라고 가정하고 이만큼 나온다는 가정하고 그렇죠? 여기에 제 얼굴이 보이고 이제 이 화면이 OBS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녹화가 되고 있었단 말이야. OBS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녹화를 중단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녹화를 중단 걸면 녹화 중단된 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중단을 누르면 거기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기. 그럼 제가 이제 이 영상을 가지고 가서 지금 이 화면을 녹화하는 거랑 같이 합쳐가지고 작업을 다시 또 해야죠. 집에 가서.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 영상 편집이 되게 양이 많아졌어요. OBS도 따로 녹화를 해서 그것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녹화하는 프로그램 연결해서 또 녹화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요. 웹캠을 또 어떻게 쓰냐면 또 이렇게 씁니다. 저는요. 웹캠을 꺼요. 웹캠을 끄고 제가 이 안에 보면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카메라 기능. 그런데 이 카메라가 지금 둘 다 어디에 들어갔냐면 OBS에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카메라가요.
웹캠을 제가 OBS에 세팅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여기 안 떠요. 카메라 기능이 멈춰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앱코 아까 웹캠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얘를 제거해. 얘를 제거하면 이제는 OBS에는 얘가 안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이 카메라가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여기 연결 중에는 이 웹캠을 OBS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웹캠이 하나만 있으면은요, 지금 OBS에서 웹캠을 하나 세팅해 놓고 내 얼굴이 보이도록 해놨는데 줌 강의하는 걸 녹화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줌 자체를 여기다 연결하면 되지. 이 OBS에다가 줌 화면을 띄우면 돼요. 그 녹화를 걸면 돼요. 그러면 줌에서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지. 하나 메모를 해드리면 다시, 예. 웹캠의 경우에 OBS에서 사용 중인 경우, 카메라를 지금 연결을 하든 안 하든 OBS에서 웹캠을 세팅해 놨잖아요. 그렇죠? 사용 중일 때는 줌 카메라 앱 사용 불가. 그러니까 만약에 줌 영상을 OBS로 녹화할 때에는 줌에서는 얼굴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줌에서는 웹캠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는 중이고, 그렇죠? OBS에서는 줌에서 사용하는 웹캠 설정을 삭제해야 돼요. 삭제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OBS에서 웹캠을 제거했어요. 웹코라고 하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카메라 있잖아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카메라를 정지를 빼놨거든요. 삭제하니까 지금 여기에 제 얼굴이 지금 들어간 거지, 이렇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서 녹화를 걸어요. 동영상을 촬영해. 여기서 동영상을 촬영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대로 이제 녹화를 해요. 녹화 프로그램을 2개를 써가지고 OBS로 얘를 녹화하고 얘는 별도로 제 얼굴을 제 다른 화면이 걸려 있어도 카메라 촬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편집에다가 2개 녹화본을 가져와서 싱크를 맞춰요. 그래 놓고 이 얼굴을 화면 오른쪽에 보일 수도 있고 왼쪽에 보일 수도 있고, 특히 이 카메라 영상이 직사각형 아닙니까? 얘를 동그랗게 못 자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OBS에서 이 카메라를 연결했을 때 직사각형으로 촬영이 되잖아요. 동그랗게 안 잘리거든. 그러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얘를 동그랗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오른쪽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동그랗게 잘린 영상으로만 얼굴이 보이니까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것보다 나아요. 오히려 나아요. 예.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저도. 대신 번거롭죠? 번거롭지. 예. 그게 지금 여기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게 촬영한 영상이 있는가? 여기다 넣어놓지는 않았다. 집에 있는 컴퓨터에 넣어놨네. 예,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샘플로
샘플로 보여드린다 그러면 그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사용을 해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아까 녹화된 게 두 개가 있으니까는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지금 녹화된 게 여기 아까 두 개가 있었거든요. 아까 OBS로 녹화된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얘를 한번 거기다 한번 가져오는 작업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제가 영상을 두 개를 가져올 거예요. 왜 안 뜨냐? 어쭈구리. 요 MKV 파일이 여기 안 뜨네. MKV 파일이 지금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럼 얘를 인코딩을 또 따로 해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다른 거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영상이 하나 있고요. 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얘는 오른쪽에 요렇게 동그랗게 잘랐죠? 오른쪽에 동그랗게 잘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르는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 영상 자체를 동그랗게 자르려 그러면은요, 여기다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 쿠키 커터라고 있어요. 쿠키 커터. 동그랗게 자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동그랗게 잘려요. 동그랗게 잘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얘 크기를 줄일 거예요. 얘를 줄이면은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요. 이렇게요. 크기를 줄여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얼굴을 따로 동그랗게 잘라서 이런 작업이 또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기능들이 다 제공할 수 있게끔 하려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 자체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 프로그램 자체가 어렵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일단은 여러분 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화면이 두 개를 사용을 해야 작업이 수월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니터 하나 갖고 작업하려면 엄청 어려워요. 그거만 좀 기억을 하셨다가 모니터가 텔레비전으로 연결하시려면 아까 그 HDMI 케이블을 노트북에 연결하고 TV로 연결하면 TV도 똑같이 보조 모니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은 여기다가 제가 노트북 또는 데스크톱에 별도의 모니터 또는 TV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만만한 게 HDMI 케이블을 이용하여 사용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저 뒤에 선생님은 노트북이 HDMI가 아니에요. 미니 HDMI였나요? 미니 DV였나 뭐였나? 그러니까 미니 잭이었죠? 네. 예. 그러니까는 자기 노트북에 들어가는 장치가 HDMI가 있는 경우도 있고 C타입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달라요. 그럼 모니터가 휴대용 모니터 같으면 C타입도 지원하거든요. 근데 C타입은 두 가지예요.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C타입도 있고 충전만 되는 C타입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트북에 붙어있는 C타입은 다 데이터 전송도 되고 충전도 당연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조 모니터에 들어있는 C타입은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C타입, C 단자가 있고 그냥 전력만 연결하는 C타입 단자가 있거든요. 보시고 사셔야 돼. 예. 그게 뭐냐면은요, 다나와란 사이트에 가서
휴대용 모니터라고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휴대용 모니터라고. 여기 휴대용 모니터가 있네, 그렇죠? 예. 이런 휴대용 모니터를 보시면은 이게 일반 모니터들이에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은 요게 이제 13.3인치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가서 볼게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용어를 모르셔서 선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삼성 덱스를 호환이 된대요. 삼성 덱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갤럭시 S10인가? 그거를 쓰는데 스마트폰을 여기다 연결해 놓더라고요. 그 덱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얘가 스마트폰 화면에 여기 별도로 떠요. 컴퓨터처럼. 그리고 여기에서 스마트폰을 아까 우리 플로우처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삼성 그 스마트폰 기능이 작동이 되는데 여기에서 다른 거 작업을 하고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따로 작업하고 따로 쓰더라고요. 덱스라는 기능. 덱스는 기계가 앱이 아니고 기계죠. 기능이에요. 기능.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덱스를 검색해 보세요. 제 핸드폰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어르신들 보급하는 보급형이라서 그 기능이 안 되는 건데, 예. 그 다음에 HDMI도 지원이 되고 C타입도 지원하고 그런 게 다 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는 스탠드가 뒤에 붙어 있으니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세워놓을 수도 있고 눕혀놓을 수도 있고 방법대로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예. 손가락이 10개까지 터치가 되니까 또 밝기도 300한달러면 그렇게 뭐 어두운 건 아닙니다. 밝은 겁니다. 그렇죠? 300한달러 같으면. 그 다음에 여기 베젤이 얇으면 위험해요. 베젤이 두꺼워야 좀 튼튼한 건데 베젤이 얇으면, 그래서 알루미늄 바디로 만들었다고 한 걸 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핸드폰을 연결해서 삼성 덱스처럼 이게 뭐냐면 컴퓨터처럼 따로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컴퓨터처럼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저는 안 되니까 모르는데 우리 애가 이걸 해서 보여주더라고. 아빠 이게 삼성 덱스 기능이야 하고 보여주는데 탐나더라고. 그러려면 저는 핸드폰을 바꿔야죠. 그 다음에 그냥 모니터 자체를 이로 연결하려면 MHL이라는 미러링 기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댁에 있는 TV나 모니터가 MHL이 지원이 돼야만이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MHL 지원이 된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모니터를 할 때 MHL 모니터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MHL 모니터요. 일반 모니터 중에서 휴대용 모니터든 무슨 모니터든 이런 모니터를 볼 때 MHL 기능이 돼 있어야 돼요. MHL 기능이. 여기 이렇게 HDMI in MHL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저 TV에는 MHL이 되는 줄 모르겠네요. 써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MHL이라고 써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MHL 케이블을 꽂으면 내 스마트폰이 TV로 모니터로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뭐가 필요해야 될까? MHL 케이블이 필요하겠죠. MHL 케이블이 또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C타입이고 요건 C타입이고, 그렇죠? 이거는 핸드폰에 꽂는 거고 이건 모니터에 꽂는 거죠. 그렇죠? 그럼 파워는 어떻게 해? 파워 핸드폰 파워가 떨어지면 뭐 작동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요런 걸 쓰죠. 이런 걸 쓰는 거지. 요거는 뭐다? 핸드폰. 이거는 모니터, 텔레비전. 요거는 핸드폰에 보면, 아니 여기 텔레비전 옆에 보면 USB 단자가 있잖아요. 얘를 꽂으면 전력이 핸드폰으로 들어오거든. 충전 단자니까. 이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걸 보통 써야 돼요. 아까 이거는 두 개만 있었잖아요. 케이블이 두 개만 있으니까 파워를 어디서 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 얘가 파워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파워 충전이 안 되면
사용 중에 꺼질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써야지, 이런 거. 이런 걸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제가 사용하는 저희 집 옛날 그 텔레비전, 지금 하나 텔레비전 더 추가했지만, 과거에 사용하던 디지털 텔레비전에는 MHL 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 텔레비전에 MHL 케이블이 있어도 핸드폰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노트북이 무선 디스플레이 기능이 지원됩니까? 별걸 다 설명드리네. 무선 디스플레이 지원 여부. 무선 디스플레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노트북에서 텔레비전으로 데이터를 아까 우리 HDMI 케이블로 보냈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무선으로 송출하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걸 안 넣어놓는 것 같더라고. 노트북에 지원이 되면 무선 디스플레이 송출 버튼을 누르고 텔레비전에서 무선 디스플레이 수신을 기능이 지원이 되는지 체크해 보면 그냥 무선으로 노트북에 있는 화면이 컴퓨터로 텔레비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거를 해봤는데 끊겨 좀. 케이블을 쓰는 게 제일 좋지. 이게 안전하지. 이게 제일 안전하지. 그 HDMI 케이블은요, HDMI 케이블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케이블은 비디오, 오디오 모두 송출이 됩니다. 비디오만 가는 게 아니라 오디오도 가는 거예요. 오디오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제 우리 다음 시간 수업할 걸 한번 좀 볼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영상 편집하는 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제작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작 오늘 했으니까 영상 편집 프로그램 이용해서 자막 만드는 것도 해야 되고 컷 편집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볼 겁니다. 2번에 걸쳐서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때 USB 메모리 복사하셨던 거 있죠? 그 챙겨 오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수업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녹화가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녹화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녹화를 계속 하고 있거든.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제 얼굴 들어가 있잖아요. 항상 제 얼굴이 여기 이제 사진이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이제 녹화를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삼성 플로우에 가서 이런 것도 아까 우리 받아봤고요. 홈페이지에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런 것도 있어요. 하고 여기다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설명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다 끝날 것 같으면 뭐를 하면 된다? 녹화 중단을 하면 돼요. 녹화가 되는데 사실은 오른쪽 밑에 이 부분에 제 얼굴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만큼 얼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는 거지. 이 마우스로 가면 이제 여기서 클릭하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단어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 있고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모핑 기법도 생기고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슬라이드를 복제해서 모핑을 걸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이 조금만 했는데 그 다음에 크게 놓으면 작은 거에서 크게 변하게끔 아까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바꾸는 거라든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판서 프로그램을 연결하니까는요. 판서 프로그램에서 파워포인트를 불러오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제가 갖고 있나 모르겠는데 한번 펼쳐볼게요. 여기에 제가 판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안에 지금
여기 있다. I can note라든지 I can note라고 있어요. I can note. 여러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I can note는 안 드렸나요? 예. 얘를 만약에 실행하면 I can note가 판서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다른 선생님 쓰시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니까는 이 프로그램에서 파워포인트를 불러오더라고. 저는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다 글자를 썼냐면요. 이렇게 글자를 썼잖아요. 아까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글자를 썼잖아요. 이렇게요. 물론 화면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크게 보여드리고 글자도 쓰는데 요거는 무슨 프로그램이냐면은 줌잇이란 프로그램이에요. 줌잇. 예, 줌잇을 실행하면 여기에 이제 확대하는 명령을 컨트롤 1로 놓을 거냐, 컨트롤 1로 놓을 거냐. 엑셀에서는 컨트롤 1이 셀서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트롤 쉬프트 ESC키를 눌러요. 컨트롤 1번은 아니고. 그리고 컨트롤 2번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써지게끔 하는 거예요. 이때 R 누르면 레드, G 누르면 녹색, 그린, B 누르면 블루, 화이트는 W를 눌렀더니 하얀색 화면을 바뀌어버렸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컨트롤 3번 누르면 시간이 나와요. 시간을 설정해서 10분간 쉴게요라든지 5분만 쉴게요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보이도록 하고, 컨트롤 4번 누르면 예, 확대가 되고 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전 주로 쓰는 게 뭐냐면 이 어떻게 바뀐대? 컨트롤 4번 누르니까 다시 돌아왔네. 예, 컨트롤 2번을 많이 쓰거든요. 강의 중에 이거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거나, 이때 R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뀌니까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한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기본적으로 판서 기능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마우스로 글 쓰듯이 쓰는 거예요. 글씨가 안 이쁘지. 이때 아까 우리 뒤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판서 기계를 갖고 있으면 이때 태블릿을 연결한다든지 해서 펜 마우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여기다 글자를 쓰면 연필로 쓰듯이 글자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터치 모니터 같으면 이 화면에다가 직접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겠지. 예. 근데 직접 해본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터치가 되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우리 스마트폰은 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터치펜을 이용해서 그림도 그리고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PC로 전송되지는 않지. PC로 연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판서 그런 기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그 태블릿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다 연결을 해 놓으면 연필같이 펜을 써가지고 좀 섬세하게 메모를 해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메모장을 띄워놓고 메모장에서 타이핑을 쳐서 판서 대신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엑셀 같이나 파워포인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컨트롤 2번 눌러서 쇼 녹화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요거를 볼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구색은 맞춰봐야지 나름. 저도 지금 해보고 싶어요. 그 판서 기계를 사가지고. 근데 제가 악필이라 글씨가 안 이뻐요. 제가 직접 펜으로 판서하듯이 하면 그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판서 프롬 띄워놓으니까는요, 안 그래도 이 상태에서 강의를 해도 이 화면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줄이시면 되죠. 이렇게 줄이시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뉴판 있잖아요. 메뉴판은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숨어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메뉴가 열리고요. 더블 클릭했을 때는 메뉴가 숨어있을 때 클릭하면 보이고, 다른 데를 클릭하면 사라지고. 근데 쇼를 하면 화면이 전체 화면이 보이니까 가장 보기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으로 바꿔놓으셔도 돼요. 최소한으로 바꿔놓고 작업하셔도 돼요. 그렇죠? 예. 요렇게 하면 어렵죠. 다음 화면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최소한 요만큼은 띄워놔야 클릭하기가 수월하겠지, 그렇지. 예. 그래서 어제까지도 제가 직무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직무교육에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쇼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강의를 하셔요. 근데 아쉬웠던 건 뭐냐면 요즘은 다 FHD 모니터를 쓰잖아요. 와이드 모니터를 쓰는데 이 화면이 글쎄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옛날 화면으로 돼 있더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쇼를 누르면 주변이 검게 보여요. 화면이 작잖아, 지금 왼쪽 오른쪽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직무교육을 강의했던 선생님들은 다 왜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지 몰라. 이렇게 해놓으면 좋잖아, 넓어서.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사용하던 거를 그대로 계속 이어서 쓰시는 건지, 아니 뭐 2013서부터는 무조건 새로 만들기 누르면 와이드로 나오거든. 와이드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왜 걔가 디자인에 가서 일부러 작게 만든 것 마냥 이렇게 나오냐고. 그거는 좀 보기 싫었어요. 왜냐면 강의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자기 화면에 잘 맞게끔 해놔야 돼. 어차피 옛날 모니터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시는 분도 이렇게 넓은 화면을 본다고 해서 불편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와이드 화면을 사용하시는,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학생의 입장에서 아까처럼 그렇게 좁은 옛날 형태 화면이 보이면 보기 싫어요. 그거는 역으로. 그리고 특히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강의실 빔 프로젝트 특성을 맞춰야 돼요. 나는 와이드로 제작을 했는데 얘를 이 강의실 빔 프로젝트 연결했더니 와이드로 했더니 깨져.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꽝 되는 거잖아. 그때는 4:3 비율 옛날 모델로 바꿔놔야 돼요. 여기에서 디자인에 가서 슬라이드 크기에 가서 표준으로 바꿔놓고 맞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요렇게 돼야만이 빔 프로젝트가 잘 돌아가는 강의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가 옛날 거를 쓰는 강의실도. 그게 어느 강의실인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복지관인지, 이 복지관도 예산이 많은 복지관들은 신형으로 다 바꾸거든. 우리 강의실도 지금 빔 프로젝트가 와이드를 잘 지원하거든요. 잘 지원하거든, 이렇게. 이걸 쓰면 좋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거, 요 정도쯤은. 근데 이제 이게 비율이 안 맞으니까 얘를 이렇게 한다거나 그럼 비율이 안 맞아서 오른쪽에 있는 이 본 화면이 비율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화면을 맞추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작게 보이면 안 되잖아. 너무 커도 안 되죠, 지금요. 이렇게 작은 화면 같은 경우에는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이렇게 맞추는 기능이 있어요. 오른쪽 끝다리에. 그래서 얘를 맞춰라 그러면 화면이 탁 이 모니터 비율에 맞게끔 커져요. 파워포인트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강의를 안 해요. 왜냐면 교재들이 다 있잖아요. 교재 몇 페이지 보세요 설명을 드리잖아. 근데 교재 없이 강의하는 거는 뭔가 화면을 틀어놔 드려야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약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교재 없이 참여하시려면 교재는 없나요? 이러지. 그럼 교재 없이 얘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재가 있어야 그럼 간단하게 메모하시면 되고요. 강의 끝나면 제가 자료는 보내드릴게요 라든지 이렇게 소통을 해줘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컴퓨터 과목이 아닌 다른 강의할 때 일본어 강의를 한다, 뜨개질을 한다. 그러면 일본어 강의를 하려면 일본어 알파벳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화면에 이제 안녕하세요 라든지 그러면 그게 일본말로 표현되어 있고 그거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교환을 만들어야죠. 일본어 회화 교환을 만들어서
공통된 교재가 없다면 교환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셔야 되고, 그때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든 뭐를 이용하든 간에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이거로는 하지 마세요. 아래 한글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래 한글로 사용하시면 이 화면을 이렇게 해놓고 강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거 보기 싫죠. 왼쪽 오른쪽 여백이 많아서 이젠 보기에 가서 얘를 폭맞춤을 바꿔놓고 쭉 윤곽을 빼야 꽉 찬 내용이 나와요. 화면이 달라졌잖아요. 지금요.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달라졌잖아. 다 다르거든요. 이게 다 다르거든. 예. 그리고 얘도 슬라이드 쇼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아래 한글은 기본적으로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문서를 만들죠. 그러니까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면 세로종이잖아요. 세로종이. 얘를 가로로 바꿔야지. 가로로 바꿔놓고 작업을 해야지. 여기다가 교환을 만들어야지. 근데 여백이 많아. 일단 여백이 많아요. 아래 한글은 여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가서 왼쪽에 쪼경각을 빼면 여백 없이 내용물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보이거든. 여기까지. 오른쪽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통 맞춤을 누르면 왼쪽 오른쪽이 꽉 차는 거예요. 우리 아래 한글을 컴퓨터 기초반에서 설명하더라고. 이렇게 어려운 거를. 그래서 아래 한글 배웠냐니까 배웠대. 뭐 배웠냐니까 그냥 가나다라 쓰는 거 배웠대. 그리고 나서 이거를 블럭 잡아서 크게 작게 하는 걸 배웠대. 이렇게. 이게 무슨 아래 한글 배운 거냐고. 어디 가서 거짓말을 그렇게 해. 수준 있게. 그냥 타이핑 연습한 걸 배운 거지 무슨 아래 한글을 배웠어. 아래 한글을 배웠다 치면 최소한의 메일 머지 기능을 할 줄 알아야지. 메일 머지 아시는 분? 그럼 아래 한글을 덜 배우신 거야지. 더 배우셔야 돼. 우편물 보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아무개 귀하 이렇게. 가정통신문 받아보셨죠? 어떻게 나와요? 가정통신문에 학부모님께 이렇게 써있죠? 제일 싫은 게 그거야. 이정민 학생 학부모님께 이렇게 써야지. 홍길동 학생 부모님 보세요 라든지. 학생의 이름이 들어가야지 거기에. 그래야 마치 우리 아이한테 별도로 제작한 통지문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개라는 자리 비워놓고 똑같이 인쇄를 해. 그래 담당 선생님이 거기다 학원에서는 홍길동 일집의 이름을 다 써. 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그냥. 인쇄물이 들어가 있지. 인쇄물이. 그게 우편 합성 기능이에요. 영어로는 메일 머지 기능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메일 머지 기능하는 기능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공부하시면 나올 거니까 그런 거라든지. 굉장히 재미난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초급반에서 배우는 프로그램이 아니야. 그냥 타이핑하는 건 메모장으로 연습하는 거지. 그리고 파워포인트 배웠냐니까 배웠대.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니까는 파워포인트를 실행했더니 뭐가 있길래 아이씨 어렵네 하고 닫았대. 그래서 파워포인트 해봤대. 그게 해본겨? 조작만 해본 거지. 조작.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그래갖고 고급반에 들어와. 기억 니은 찾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듣기 시작하기 그때부터는 별걸 다 물어본다고. 여러분한테 바리스타 강의하고 있는데 선생님 키보드가 안 쳐져요. 어떻게 입력이. 그걸 왜 바리스타 선생님한테 물어보냐고. 알아서 고쳐놔야지 자기가. 근데 선생님은 다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특히 컴퓨터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그게 별게 다 질문이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하시려면 저도 비대면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줌으로 강의하거나 웹엑스로 강의하게 되면은 줌 기능서부터 별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줌의 기능이 새로 생긴 게 있어요.
사용자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멋있게 몰입도 있게끔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웹엑스에는 있어요, 그게 원래. 이제 줌에도 새로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아주 재미난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기능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따로 특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제 오른쪽 화면에 지금 이 OBS를 튀어놓고 오른쪽에는 제 얼굴이 이만큼 나온다라고 가정하고, 이만큼 나온다는 가정하고, 그렇죠? 여기에 제 얼굴이 보이고 이제 이 화면이 OBS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녹화가 되고 있었단 말이야. OBS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녹화를 중단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녹화를 중단 걸면 녹화 중단된 게 들어가겠죠, 그렇죠?